안녕하세요. 실버 버튼을 받고 싶은 닥터지비입니다.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2의 최고가형 모델에서는 충전 포트를 없앤다는 루머가 돌고 있죠. 아이폰은 언제 라이트닝 포트에서 USB-C 포트로 넘어가나 다들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예 전원 포트 자체를 없애버릴 예정이라는 것이죠. 충전은 무선 충전으로 데이터 전송은 에어드랍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애플은 충전 포트가 없는 제품을 4년 전부터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곧 1억대 판매를 돌파하는데요. 애플워치예요. 애플워치는 무선 충전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왜 폰에서 충전 포트를 없애려는 것일까요? 미학적인 이유, 더 높은 방수 성능, 배터리를 위한 추가 공간 확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가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전원 포트 이전에도 애플이 컴퓨터 세계에서 그동안 없애버린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애플이 지난 40년 동안 고집해온 디자인 코드는 미니멀리즘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보다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거죠. 애플의 맥에는 대부분 전원 버튼 하나만 존재하고 컴퓨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LED도 전원 LED만 있거나 아예 없어요. 지금은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전 PC들에 얼마나 많은 버튼과 상태 램프가 달려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애플 TV의 리모컨에서도 그런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무렵 보통의 TV들의 리모컨과 애플 TV 리모컨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나요. 스티브 잡스는 항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 yes라고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 no라고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죠. 즉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보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철학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10년 동안 줄곧 단 하나의 버튼만이 존재했고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맥의 마우스와 맥 OS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버튼만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죠. 처음부터 꼭 필요한 것들만을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없애버릴 여지도 잘 두지 않지만 그나마 있던 걸 없애버리는 것도 애플의 특징인데요. 전원 버튼 이전의 가장 커다란 사건은 아이폰 7에서 3.5mm 오디오 잭을 없애버린 것이죠. 이 결정을 두고 애플의 마케팅 부사장 필 슐러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줄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용기라는 것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서 어도브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용기와 아이폰 7에서 오디오 잭을 없애기 위해 필요했던 용기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던가는 에어팟 프로의 광적인 인기와 매출이 입증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무선 이어폰, 그 아재 이어폰 말고 이렇게 생긴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만 아이폰 7에서 3.5mm 오디오 잭을 없앴을 때 사람들의 저항은 정말 광적이고 무시무시했었죠. 애플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1998년 5월 첫 번째 아이맥을 출시한 직후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맥을 개발할 때 소비자 조사를 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어쩌면 오만에 가까운 이런 답이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물건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과거에는 스티브 잡스와 그를 위시한 훌륭한 애플 직원들의 직관이 주된 역할을 해왔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10억 대 이상의 애플 제품에서 날아오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설치 과정에서 동의해버린 분석 데이터 공유의 결과물을 보고 애플은 좀 더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없애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폰 7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3.5mm 오디오 잭의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애플은 아이폰 유저들이 유선 충전보다 무선 충전을 점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빤히 눈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디오 잭이 없어지기 이전 시절로 좀 더 들어가 보죠. 2015년 출시된 맥북은
모든 포트를 없애버리고 USB-C 포트 하나만 남겨두었죠. 심지어 충전도 USB-C 포트로 해야 됐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컴퓨터에 아무것도 유선으로 연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때는 오디오 잭은 있었으니까 헤드폰을 연결할 수는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쓰던 USB-A 포트는 이렇게 생겨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게 USB 포트인지도 몰랐어요. 애플은 이때를 기점으로 USB-A 포트에 사망 선고를 한 것이죠. 그 이후 나온 모든 맥북에는 USB-A 포트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도 USB-C 포트는 데이터 입출력뿐만 아니라 썬더볼트 디스플레이와 연결할 수도 있고 꽤 높은 와르지로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어서 나름 다재다능한 포트인데요. 어쨌든 그 포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충전을 하면서는 외장 모니터를 쓸 수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USB-C 케이블과 USB-C 장비들이 어느 정도 보급된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USB 메모리 중에 USB-C 포트 형태로 생긴 것을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전 맥북의 과감한 선택은 너무 이른 편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점 때문이었는지 맥북은 오래 단종되었고 그 자리는 USB-C 포트만 2개 가진 충전을 하면서도 USB 포트를 쓸 수 있는 맥북 에어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역사를 쓴 아이폰, 2007년에 첫 아이폰 자체도 이전 스마트폰의 수많은 버튼을 없애버리며 등장한 것이었죠. 아이폰 이전의 스마트폰들은 블랙베리를 비롯해 대부분 쿼르티 키보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키를 달고 있었어요. 아이폰은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홈 버튼 하나만을 남겨두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예요.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쿼르티 키보드는 볼 수 없게 되었죠. 현대적인 랩탑, 노트북 컴퓨터의 원형을 제시한 맥북 에어가 2008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맥북에는 더 이상 CD 드라이브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CD 드라이브가 필요했고 지금이야 새로운 장비를 꽂으면 알아서 인터넷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하지만 당시에는 드라이버들이 모두 CD로 제공되었고 그 외 데이터의 저장과 이동,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소비도 CD나 DVD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광학 드라이브를 없앤다는 것은 그 전까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죠. 종이 봉투 안에도 들어갈 정도의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 그러면서도 배터리 타임을 희생하지 않기 위한 타협의 결과가 바로 맥북 에어에서의 광학 드라이브 제거였는데요. 당시 스티브 잡스의 답은 필요하면 외장 드라이브를 쓰거나 근처에 광학 드라이브를 가진 맥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유저들의 저항 역시 아이폰 7에서 오디오 잭을 없앴을 때 못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 맥북 에어의 선택은 옳았고 그 이후 아이맥, 맥 미니, 맥북 프로 모두 광학 드라이브를 제거하면서 이제 CD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었죠. 여러분, 이 아이콘이 저장 표시잖아요. 제가 무지 놀랐던 것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저장인지 물어보면 설명을 못한다더라고요.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라는데 여러분들 20세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USB 드라이브나 CD, DVD가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을 썼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오면서 플로피 디스크는 더 이상 보기 힘든 물건이 되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플로피 디스크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저장 매체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알게 되신 연쇄 삭제마 애플은 아니나 다를까 플로피 디스크를 컴퓨터에서 삭제해버린 첫 번째 회사였는데요. 1998년 첫 번째 아이맥 G3를 출시하면서 컴퓨터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대신 CD를 쓰라는 것이 애플의 답이었어요. 플로피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흔히 쓰이던 시리얼 포트, 패러럴 포트를 모두 없애버리고 USB 포트를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컴퓨터이기도 했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의 주인공인 컴퓨터가 바로 이 아이맥 G3이기도 하죠. 그때까지 CD는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여전히 조금 사치스럽고 비싼 장비였어서 대부분의 데이터 교환은 플로피 디스크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플라피 디스크는 장당 저장 용량이 1.44MB로 지금으로 치면 mp3 노래 한 곡도 저장할 수 없는 정도의 용량이라 음성,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하던 90년대 후반에는 점점 CD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었고 결국 iMac G3의 선택이 옳았음은 그 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iMac G3가 채택한 USB 포트는 USB 저장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USB로 연결하는 장비들의 등장도 촉진했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1.44MB의 3.5인치 플라피 디스크조차도 애플이 첫 매킨토시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5.25인치 플라피 디스크를 없애버리면서 이 세상에 퍼뜨린 저장 매체긴 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긴 플라피 디스크를 썼었거든요. 닥터지비 박물관에도 몇백 장 아직 있어요. 이거 아직도 대부분 작동하는데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싸게 팔면 그 돈으로 한 2025년 맥 프로 살 수 있을까요?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아요. 아직 유튜브에서 아무도 언박싱 한 적 없는 8TB 풀 옵션 16인치 맥북 프로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1600만원어치 언박싱 영상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